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예,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장중에 지금 영상을 남기게 되는데요. 어제 권리락 20만 8,500원 SK케미칼이 결정이 되고 나서 사실 오늘 지금 20만 원이 깨졌거든요. 지금 20만 원이 깨진 가격은 지금 보시겠지만 그 권리락 무상증자와 주주배당 확대의 공시를 한 날 시가 갭을 띄우고 종가에 플러스 3%로 마감하면서 장대 음봉이 터졌고, 그 다음날 가장 저점이었던 19만 7,158원, 이거 수정주가입니다. 그 가격대까지 거의 온 상태입니다. 사실은 SK 물론 이제 무상증자, 어제 영상에도 무상증자된 주식들이 전부 다 가격이 급등하거나 아니면은 다 더 나은 시가총액을 유지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예외는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르포가 있다곤 하지만 위메이드가 게임 내에서 발행하는 어떤 게임 화폐가 코인으로 연관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또 때마침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맞춰서 가격이 상승했던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21선을 아주 단기의 어떤 흐름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고는 합니다. 21선이. 그래서 지금 21선 같은 경우에 약간 19만 8천 원 정도 수준인데요. 사실은 오늘 19만 8천 원을 깨지 않는다고 해서 추세 하락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평선이 이제 아마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올라갈 텐데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겠죠. 왜냐면 이 최근 가격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 그 이평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일단 깨면 60일선까지 봐야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60일선 가격은 약 18만 7천 원인데, 그러면 이 결국에 이제 점점 더 올라갈 거고요. 한 19만 선까지 올라가겠죠. 결국에 그러면은 SK케미칼이 이 19만 원 선, 19만 원 선이면요. 10월 7일에 공시를 했기 때문에, 10월 7일 장 마감하고 무상증자를 공시했기 때문에 10월 7일인 종가 19만 4천 원. 그러니까 공시가 뜨기 전 가격대까지 받쳐줘야만 SK케미칼이 단기간 내에 어떤 하락 추세로 전환하지 않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반등할 수 있는 기회의 요소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자체 임상 결과와 노바백스 이슈. 노바백스가 최근에 무슨 공정 부분에 있어서 90%를 맞춰야 되는데 70%밖에 맞추지 못했다라는 기사로 인해서 미장에서 엄청나게 급락을 했고, 다만 급락 후 일부 이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차트상으로는 이제 양봉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이슈가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물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은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반영을 하지 못하는 그 내용은 원천적으로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이 적절한가라는 그 부분이 아직은 시장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이슈가 아니었다면 현재 시가총액 15조 이상의 유지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현장 시장에서 지금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3Q 실적 공시입니다.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당연히. 특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코폴리스터,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PPS 사업 부분이나 기존의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든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영업이익을 메이크업 해주면서 실적이 어닝이 나와줘야 SK케미칼이 다시 그 권리락 시점 이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당 성향이 강화되었다는 것. 네.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배당을 받으려면 12월까지 가격을 쭉 봐야 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 0.5%, 그 다음에 우선주 1.2%였습니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이 2,000원이었고요. 근데 올해 SK케미칼이 이렇게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바로 공시를 띄운 게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기 배당 정책을 실시하겠다. 배당 성향은 30% 수준에서 배당 총액을 결정하겠다. 근데 별도 단기 순이익 기준이다. 별도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은 연결 영업이익, 그러니까 계열사, 하위 계열사들의 그런 이익을 합치지 않고 SK케미칼이 갖고 있는 그 사업 부문에 대한 단기 순이익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를 조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게 보게 되시면 이렇게 컨센서스 기준으로 해서 배당 금액이 예측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6,500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 SK케미칼 이게 반기 보고서인데요. 반기 보고서 보면은 반기 순이익, 영업이익, 반기 영업이익이 이 정도 됩니다. 반기가 반년 동안. 그러면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연간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30%를 지분으로 배당하니까 그 30%를 나누고 그 총액을 현재 발행된 주가로 나누게 되면 주당 이제 배당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 6,000원 정도입니다. 6,000원 정도면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 2% 정도 수준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SK케미칼을 단순하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매력적이지 않는 종목입니다. 근데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 플라스틱과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어떤 가치 재평가 그리고 배당 성향이 강화된 것, 이 세 가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사실 오늘 급락한 이유는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의 가격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프로그램이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를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떨어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가 어마어마합니다. 잠시만요. 일단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 찾았습니다. 보게 되시면은 사실 오늘 외국인은 대량 매도를 했고요. 프로그램 매매로 지금 현재 100억 가까이, 100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도 던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금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에 그러면은 개인만 지금 물량을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K케미칼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메모장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 21선을 지지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 21선이 거의 다 바닥으로 받쳐왔거든요. 이 가격을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20일 이평선을 유지하면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호재는 반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평선 20일을 깨면 60일선을 유지하느냐. 사실은 지금 현재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금액이 46만원에서 이 가격대 46만원입니다. 46만원에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는 이평선의 갭이 많이 벌어졌고요. 그 하락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평선이 지금 다시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평선은 정배열 상태고요. 이 상황에서 60일선은 한 중장기 2, 3개월 정도의 어떤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 60일선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1월 7일인가 9일에
저기 신주 배정이 나올 때까지 가격이 현재 20만 원, 19만 원 정도 수준만 받쳐준다면 그 이후에 어떤 3Q 실적 시즌과 맞춰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평선 20일, 60일을 모두 깼다. 사실 이러면 이제 뭐 물리적으로 이미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손절을 할 거냐, 홀딩을 할 거냐.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손절할 주식은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손절을 하게 되면 언제 손절을 해야 되냐, 혹여 뭐 돈이 급해서 꼭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손절은 당일에 주가가 빨간불일 때, 가격이 상승할 때, 꼭 그때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시고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반대로 홀딩을 할 거냐, 홀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가격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SK 바사의 임상 결과, 그다음에 3Q 실적, 그리고 배당, 이 세 가지가 저희가 기대한 대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지속적으로 홀딩해도 차후에 어떤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 시장의 어떤 관심들이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친환경 플라스틱 쪽, 친환경 사업, 신재생 사업 쪽 부분이 아직까지 조정을 받고 있고, 최근 뭐 원전이 다시 재부각을 받으면서 일정 부분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친환경이나 이쪽 부분의 관심도가 당장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뭐 짧으면은 뭐 당장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 내년 연말, 내년 초 정도는 돼야 친환경과 관련된 어떤 부가적인 사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 SK케미칼이 4% 이상 하락하면서 뭐 근심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종목보다 더 나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감이나 혹은 확신이 계시다면 뭐 일정 부분 정리를 해서 뭐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는 부분도 올바른 판단이지만 단순하게 감정적인 매매로 그냥 매도를 하고 현금을 보유한다. 사실 이거는 조금 올바르지 않거나 아니면은 조금 적절하지 못한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